예, 안녕하세요.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 사업기획팀장 김상기입니다. 동구 공동체 공모 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 전에 이 그림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대전시에도 있는 것들인데요. 보시면 그 빛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페인트 칠을 해놓은 겁니다. 노란색 페인트를 칠함으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자동차로부터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주민분들이 제안한 사업들인 것이죠. 근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옐로우 캡이지만 좀 다른 점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벽면에는 노란색 페인트 칠이 안 돼 있고요. 바닥만 되어 있는 거죠. 같은 옐로우 캡이지만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이 정책 과정 속에 실행을 할 때 주민들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동구에서도 공동체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활동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헌법에는 우리의 주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죠. 주민들이 이 주권을 행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활동이 공동체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활동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보면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낮은 행복도를 보이고 있고요. 1인당 GDP는 좀 높을지 모르겠으나 사회적 지원이나 선택의 자유, 부패 정도가 훨씬 OECD 기준에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구는 어떨까요? 동구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통계청에서 국민 삶의 질이라는 것을 발표했고 대한민국 행복 지도를 그렸습니다. 포털 사이트 행복 지도를 검색하시면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 참여, 여가, 삶의 만족도 이렇게 내용들을 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대전 동구는 안전 관련해서는 하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구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동구를 안전한 마을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력도 필요하겠지만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이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행복 지도에 대한 전체 대한민국의 내용인데요. 저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동구입니다. 저 동구의 삶의 만족도에 높이기 위해서 또 저 색깔을 진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공동체 활동이 어떤 거냐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속하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사한 가치나 공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족도 공동체고요. 친구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공동체에 속해 있고 동구에 사신다 그러면 동구 공동체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활동 어떻게 신청을 할 것이냐? 보통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정책이나 또는 생활의 문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접근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개인의 삶에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내가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공동체 활동을 좀 더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내 삶에서 마을에서 또는 지역이 바뀔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는 중앙시장 내 이벤트홀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공간, 교육공간, 소통공간, 유아공간, 공유공간이 있고요. 상주 인원이 4명입니다. 042-222-4637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요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간은 동구 주민들의 것입니다. 이 공간은 무료로 대관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을 활동에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 프린트라든지 인쇄라든지 또는 사무 공간에 대해서도 대여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구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이 9천만 원 내에서
그 공동체가 선정될 예정인데요. 9천만 원을 따진다 그러면 최소 33개의 공동체에서 최대 70개 공동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씨앗 사업 같은 경우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씨앗 사업의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씨앗 사업은 20개에서 40개 공동체가 선정될 예정이고요. 새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새싹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5,600만 원으로 11개에서 28개 공동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열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1,4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인해서 2개 공동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동구 공동체 공모 사업을 누가 신청하실 수가 있냐 보면요. 주민 세 분만 모이시면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씨앗, 새싹, 열매에 따라서 자격 조건은 다르겠지만 동구 주민, 그러니까 동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있거나 학교가 있거나 회사가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3명만 모이면 동구 공동체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접수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신청 방법은 공동체 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내실 수가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가 좀 달라집니다. 공동체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할 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신청을 받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온라인 접수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포털 사이트에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시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공모사업 관련 결과 발표는 3월 24일 수요일 발표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세부 일정들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12일까지 공모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요. 12일까지 컨설팅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2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한 공동체에 대한 심사가 될 예정이고요. 23일 심사가 끝나면 24일 발표를 하고 그 안에 다시 한 번 더 컨설팅을 재차 거쳐서 3월 31일 그 지원금이 교부될 예정이고요. 4월부터 본격적인 공동체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활동이 예,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공동체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평가나 보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씨앗 사업, 새싹 사업, 열매 사업 누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명, 주민 3명 이상이면은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씨앗 사업은 3명이면 충분하고요. 새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에 있는 5인 이상 주민 모임입니다. 또는 2개 이상의 공동체 연합이면은 사업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마을 공동체 경험,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공동체가 포함된 2개 이상의 공동체 연합이 열매 사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열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모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찾기, 마을 광자, 마을 환경, 마을 문화, 그리고 마을 안전, 마을 경제, 마을 미디어, 그리고 기타까지.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공동체 공모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마을 찾기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마을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조사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에 아파트 사업, 아파트와 관련된 사업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아파트 내에서 벌어지는 주민들의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뭐 층간 소음이나 또는 흡연의 문제 이런 것들도 공모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 사무소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은 신청이 제한되거나 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청 제한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존 보조금의 지원 사업, 그러니까 중복 지원되는 것들, 단체 등의 고유 사업, 일반 강좌 운영, 일반 단순 모임, 단순 복지 사업비, 특정 정당이나 종교 전파에 대해서는 신청이 제한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것은 동구 공동체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고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지역에 신청했을 경우 같은 사업일 경우에 지원이 불가한 것이고요.
단순하게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을 한다든지 강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안 되고요. 그리고 복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뭐 도시락 반찬 배달이라든지 독거노인 야구르트 배달 같은 수혜적으로 지원되는 복지 사업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의 종교는 당연히 신청 제한이 되고요. 저희는 찾아가는 사업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 내면은 우리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사업 방향이나 예산 설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 222-4637을 꼭 기억하시고 전화를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 신청서 작성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어렵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그리고 증빙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하셔서 컨설팅 과정 그리고 설명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동구 공동체 공모 사업이 지원하기 앞서서 신청서를 보시면 연속 지원에 대한 체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셨고 선정된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2021년에 처음 신청하시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당락을 좌우하진 않지만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일반 활동비, 홍보 인쇄비, 소모품 구입비, 임차료, 여비, 식비 및 다가비, 회의 심사비, 원고비, 강사비, 공연비, 견학비, 인터넷 통신, 우편료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지원 규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일반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열매 사업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씨앗 사업, 새싹 사업, 열매 사업에 다 20% 이내에 사업 예산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일반 활동비는 사업 담당자, 회계 담당자 그리고 대표자만 이 부분을 집행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50인 행사 시에는 이 3명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활동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통 기준입니다. 요거는 뭐 사업에 진행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증빙을 할 것이냐인데 뭐 영수증을 첨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선정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홍보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수막을 만들거나 또는 안내할 수 있는 포스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실비로 정산하시면 되고요. 소모품 구입비는 이제 어떤 행사를 진행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서 구입은 총 사업비의 20%만 소모품 구입비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과 달라진 게 배송료를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물건을 구입하실 때 한 번에 한해서 그 배송료를 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물건을 임차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다만 관리비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를 가거나 시외를 갈 때 교통비, 숙박비가 지원됩니다. 예, 그리고 식비 및 다가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1인 1식 8,000원 이내 식비가 편성 집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1인 1식 4,000원 이내 다가비가 집행 및 편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달라진 부분은 2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씨앗 사업 같은 경우는 65%를 넘기지 못하고요. 새싹 사업 같은 경우는 50%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 사업은 40%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건 사업 신청서에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컨설팅 과정이나 선정 과정에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고를 해주셔서 예산 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비 심사비가 있고요. 원고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강사에서 강의하실 때 쓰는 원고는 아니고요. 또 다른 원고를 만드실 때 쓰는 예산 목록입니다. 예,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하고 다르게 일반 1급부터 보조 강사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대 37만 원부터 최저 5만 원까지 강사 이력에 따라서 강사비를 지급하실 수 있고 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가 있을 텐데요.
녹화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강사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 부분도 예산 편성 집행을 하실 수가 있고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일반 강사비로 집행이 됩니다. 또한 작년하고 다르게 강사비에 대한 이체 수수료가 발생 시에는 한 해에 대해서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고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연비도 진행이 되고요. 5인 이하부터 10인 이상까지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공연비를 편성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견학비도 있고요. 인터넷 통신 우편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모품 구입비에서 있었던 택배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편,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진행된 결과물을 주민들에게 공동체에게 보낼 때 쓰는 우편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예산 편성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심사는 어떻게 기준을 마련했냐 보면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사업 현실성, 자발적 주민 참여, 예산 현실성, 그리고 민간 파트너십을 심사 기준으로 봅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공익성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인 것이고요. 사업 현실성, 자발적 주민 참여, 예산 현실성, 민간 파트너십은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심사 기준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이후의 선정 과정에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활동으로 어떤 게 바꿀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분권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단순히 권력을 넘겨주거나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마을 활동가 분들이 그 권력을 받아서 직접 행사할 수 있을 때 이 공동체 활동이 빛이 나고요. 바른 공동체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둘둘둘의 4637은 외우셨다가 동구공동체 지원센터 연락을 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더 친절하고 세밀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둘둘 4637을 외우셨다가 전화기로 꼭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의 마을을 바꾸시려고 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 활동가 여러분, 동구공동체 지원센터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